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 최초 공개 굉장히 심각합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어떤 전문가도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 급등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급등이 아니라 오히려 집값 하락한다고 했던 사람이 대부분이고, 전문가 말 듣고 올 초에 기회를 좀 놓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냐? 자, 20억 초과 아파트는 매물이 품귀 상황이에요. 그리고 10억 초과 아파트도 1개월 사이에 급등을 해서 전고점에 가까운 지역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12억 초과 아파트, 9억 초과 아파트도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죠. 상담을 해보면 제일 안타까운 분들은요, 2022년 하반기 전세 연장한 분들이에요. 2022년 7월, 8월 이럴 때는 집값이 이제 약세 국면, 거래 극강 국면에 들어가서 매수하기도 애매한 타이밍이라서 전세를 연장한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 계약 기간 동안에 급락과 급등이 연이어서 나타났어요. 나 전세 계약 끝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원래 가격으로 돌아온 지역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12억 이하 아파트는 아직 기회가 좀 남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작년 1월이나 올해 1월달 같은 가격을 생각하시면은 접근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과거는 빨리 잊어버리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도 12억 이하 아파트에서 좀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다녀본 분들 말씀이 다 똑같아요. 일주일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문제는 매수 대기자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 단기 전망을 주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오늘 세 가지 요인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거래량, 이거 정말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 청약, 세 번째는 금리입니다. 7월 16일이 되면서 6월 아파트 거래량, 7월 아파트 거래량 데이터가 좀 쌓였습니다.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월 아파트 거래량보다 6월 아파트 거래량이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6월 달에 7,000건 내외가 가능할 것 같아요. 문제는 6월 아파트 거래량이 7,000건으로 크게 늘어났는데 7월 아파트 거래량 이것보다 더 늘어난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대비 7월 거래량이 한 30%가량 많아 보이는데, 이렇게 된다면 7월 달에 8,000건대도 가능한 게 아닌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2020년 12월 거래량이 7,745건이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요. 이 거래량을 7월 달에 돌파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취득세 중과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등록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제도 이후에 다주택자의 시장 유입이 차단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택수를 늘리는데 어떻게든 포커스를 맞췄다면, 지금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죠? 저렴한 주택 팔고 비싼 주택 어떻게든 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 중심에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실수의 목적으로 주택을 사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는다는 거는요, 언론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다? 3년간 수요가 한꺼번에 터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한 연이은 청약 완판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요인입니다. 트리우스 광명과 광명자인 힐스테이트 SK뷰, 미계약 물량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었는데 한꺼번에 팔렸어요. 그리고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니오도 이제 저층 극히 일부만 나오고 대부분 완판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분양 조직까지 철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연이은 완판은요, 어떤 영향을 주냐? 일단은 분양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세보다 비싸다는 뜻입니다. 근데 시세가 오르면서 수요가 급증을 했는데, 이 분양 완판이요, 자기 분양 완판된 걸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이 주변 시세를 자극을 해요.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산성역 해리스톤과 그리고 4월에 완판됐던 매교역 펠루시드거든요. 이거 완판되자마자 어떻게 됐죠? 주변 지역이 뜨거워지면서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청약시장 과열이 일반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본다는 거죠. 문제는 브레이크가 안 보여요. 제롬 파월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 2% 기다리면 늦다. 9월 금리나 시사, 최근에 나온 미국 경제지표가 경기 둔화 가능성을 나타내니까 바로 깜빡이를 틀어버렸죠. 연내 미국 기준금리 3차례 인하 전망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2차례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9월, 11월, 12월 연이어서 금리를 낮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1월 말 정도 되면 미국 금리가 5.5에서 4.25%까지 낮아질 거란 보는 시장 참여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오는 경제지표에서 따라 다르지만 현재 나오는 전망은 그렇다는 거예요. 7월 16일 어제 충격적인 한국 국채금리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5년물 국채금리가요 3.06%가 나왔어요.
와,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더라고요. 기준금리보다 0.44%포인트 낮았습니다. 국채금리는 어디에 영향을 준다? 은행채 금리를 영향을 주고 1년물과 5년물 트리플 A 등급 은행채 금리가 3.31%까지 떨어졌습니다. 얘는 예금금리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데 지금 주택담보대출금리는 3.3에서 3.5%, 전세자금대출금리는 3.4에서 3.5입니다. 올해 초에 대한 플랫폼이 오픈됐을 때 사람들이 3.7에 좋다고 많이 갈아탔는데 지금 3.3, 3.4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이런 금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금리라 생각하고 마구마구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세 시장도 주택 구입자를 지금 안 도와주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 전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7월 9일날 27,518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7월 16일날 27,247건으로 줄어들었어요. 일주일 만에 271건 감소했는데 지금 매주 이런 추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2022년 수준으로 서울 전세 매물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경기도 전세시장도 마찬가지예요. 7월 9일날 32,743건에서 7월 16일날 32,200건으로 543건 감소했습니다. 전세 매물도 마찬가지로 2022년 상반기 수준까지 줄어든 상황. 그래서 지금 전세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입주 쇼크가 없어요. 올림픽파크 포레어 이제 올 3월부터 전세 계약이 시작됐는데 3월 이후에 전세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생각보다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는 데 동참을 하고 있고 올린 호가에 전세 계약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양이나 광명이나 강동구 지역의 입주 물량이 많이 예고돼 있는데 지금 입주장에 대한 영향을 전혀 안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리 쪽에 기대할 수 없다면 정부 규제 쪽을 봐야 되는데 정부는 지금 일시적이라는 입장이죠. 박상욱 국토부 장관은 최근의 집값 상승을 지역적이고 일시적인 장등락이라고 표현을 해요. 실제 서울 지역에서 특정 구가 이제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경기도나 인천은 그렇게 매매 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거든요. 하지만 지금 구독자나 상담 신청자는 아우성이에요. 왜? 집값이 너무 오르고 매물이 빨리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통계에 나오려면요 8월 말이나 9월 정도는 돼야 될 것이고 그때 규제가 좀 약하게 나올 가능성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약한 규제는 시장에 별 영향을 주진 못하군요. 그렇게 한번 오지게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센 것 한번 연말에 나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전망을 드려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착순 부동산 상담을 시작합니다. 매주 8분을 모시고요. 내 집 마련과 투자, 청약, 자산 리밸런싱의 모든 것을 상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신청하시고 7일간 자유롭게 댓글로 저랑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신청이 마감되면 고정 댓글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에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